욕실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 당신의 돈은 매일 그 배수구로 함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단 하나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장소는 욕실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자주 드나들면서 가장 무심하게 방치해온 바로 그 공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현관을 고칩니다. 거실 인테리어를 바꿉니다. 지갑 색깔까지 따집니다. 그런데 정작 욕실은 씻고 나오면 그만인 공간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실수가 시작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 풍수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물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모이고 물이 빠지는 곳에서 재물도 함께 빠진다고. 욕실은 어떤 공간입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물이 흐르고 기운이 출렁이고 몸에 뱀 묵은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아무렇게나 두면 재물의 기운도 그 물을 따라 함께 내려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성실하게 산다. 낭비도 안 한다. 그런데 왜 돈이 안 모일까? 그 답이 욕실에 있습니다. 풍수의 언어로 말하면 욕실은 집의 누수열, 즉 로스의 공간입니다. 막아두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계속 빠져나갑니다. 빚이 있으신 분, 아무리 벌어도 손에 남는 게 없으신 분, 기회가 오는 것 같다가도 자꾸 빗나가는 분.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욕실에 두어야 할 단 하나의 인생이 역전되고 빚이 청산되기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알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욕실인가? 왜 그 공간이 재물과 이토록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모르고 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알고 두어야 기운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강이 굽이치는 곳에 마을이 생기고 그 마을에 부자가 많았습니다. 물이 고이는 땅에 재물이 쌓이고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땅은 아무리 일해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기티를 담아 흐르는 매개체입니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물이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실은 다릅니다.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생산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욕실은 하루의 묵은 기운을 씻어내는 곳입니다. 몸의 밴 피로, 스트레스, 부정적인 기운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곳. 그렇기 때문에 욕실에서는 에너지의 교환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욕실에서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욕실을 떠올려 보세요. 바닥에 물기가 남지 않습니까? 변기 뚜껑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샴푸통, 바디워시가 여기저기 뒤죽박죽 놓여 있지 않습니까? 환기가 잘 안 돼요. 눅눅하고 쾌쾌한 냄새가 배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장면들 하나하나가 풍수에서는 재물이 새는 신호입니다.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욕실 청소를 꼼꼼히 합니다. 타일도 닦고 변기도 닦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결과 풍수적 정도는 다릅니다. 욕실이 겉보기에 깨끗해도 기운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빠지는 방향, 물건이 놓인 자리, 욕실 문을 여닫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욕실 안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청소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기운을 잡는 것은 청소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봅니다. 현관은 입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문, 거실은 심장입니다. 기운이 순환하는 중심, 침실은 뇌입니다. 기운이 충전되는 곳, 그리고 조실은 신장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이 탁해집니다. 욕실이 흐트러지면 집 전체의 기운이 함께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를 이야기할 때 현관만 봅니다. 거실만 봅니다. 그러나 정작 기운이 가장 크게 출렁이는 욕실을 그냥 지나칩니다. 이것이 돈이 모이지 않는 집의 공통된 맹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욕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욕실을 대하는 우리의 습관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행동들 안에 이미 재물을 밀어내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설마 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 뒤에는 오늘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꾸고 싶어질 겁니다. 욕실에서 재물을 망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둔 채로 물을 내리는 것. 풍수에서 변기는 집안의 방류구입니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면 재물의 기운이 그 소용돌이를 타고 함께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풍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을 내릴 때 발생하는 미세 입자가 공간 전체로 퍼진다는 것은 과학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 입자들이 칫솔에, 수건에, 공기 중에 떠돌다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습관, 욕실 문을 항상 열어두는 것. 욕실을 쓰고 나온 뒤 문을 열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욕실의 습한 기운, 음기, 냉기가 집 안으로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거실로, 침실로, 주방으로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기운의 관점에서는 집 전체의 균형을 매일 조금씩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욕실을 사용하고 나면 문을 닫으십시오. 환기는 창문으로, 환풍기로 하십시오. 세 번째, 욕실 바닥에 물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샤워를 마치고 욕실을 나올 때 바닥에 물이 그대로 고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마르겠지 하고 두십니다. 하지만 고인물과 흐르는 물은 다릅니다. 흐르는 물은 기운을 운반합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고인물은 기운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막히면 썩습니다. 욕실을 나오기 전 바닥을 한 번만 훑어보십시오. 물기가 있다면 배수구 쪽으로 밀어내거나 간단히 닦아내십시오. 이 하나만으로도 욕실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욕실 조명을 어둡게 방치하는 것. 욕실 전구가 나갔는데 며칠째 그냥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데 귀찮아서 내버려 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두운 공간은 음기를 키웁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활기가 없습니다. 밝고 환한 욕실은 양기, 양해를 머물게 합니다. 재물은 밝고 활기찬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전구 하나를 바꾸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작은 밝기 하나가 공간 전체의 느낌을 바꿉니다. 느낌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다섯 번째, 다 쓴 샴푸통, 비어가는 용기들을 욕실에 방치하는 것. 내용물이 거의 없는 샴푸통, 바닥이 보이는 바디워시, 뚜껑도 없는 빈 용기들. 이것들이 욕실 한편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빈 그릇은 결핍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욕실 안에 빈 것들이 많아질수록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공간 전체에 깔립니다. 그 느낌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마음에 스며든 결핍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현실을 만듭니다. 다 쓴 용기는 바로 버리십시오. 욕실에는 필요한 것만 두십시오. 여섯 번째, 욕실 거울에 물때가 끼고 흐릿한 것. 거울은 기운을 반사합니다. 맑은 거울은 밝은 기운을 공간 전체로 퍼뜨립니다. 물때 낀 거울, 뿌옇게 흐린 거울은 탁한 기운을 그 자리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흐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매일 아침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시작이 하루 전체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거울을 닦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자신을 또렷하게 보는 행위입니다. 일곱 번째, 욕실에 아무런 향기가 없는 것. 눅눅한 냄새, 하수구 냄새, 습한 공기. 이런 욕실에 아침마다 들어가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몸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좋은 향기는 공간의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마음을 열게 합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머물게 합니다. 반대로 쾌쾌한 욕실은 오려는 운도 돌려보냅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세어보십시오.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하나도 해당이 없는 분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서너 가지, 많은 분들은 5가지 이상 해당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 습관들이 쌓인 기간만큼 재물의 기운이 매일 조금씩 보이지 않게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바른 습관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 물건의 정체,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물건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부탁드립니다. 비싼 것이 아닙니다.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부엌 찬장 안에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는 마음과 이유를 알고 두어야 합니다. 모르고 두면 그냥 인테리어입니다. 알고 두면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 물건은 소금입니다. 천일염, 굵은 소금, 작은 그릇에 담아 욕실 한편에 두는 것. 이것 하나로 욕실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간 정화와 결계의 상징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들어올 때 소금을 뿌리는 것, 새 집에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소금을 두는 것, 사찰 입구에 소금 단지를 놓는 것, 이 모든 풍습이 하나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소금은 부정한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을 맑게 한다는 것. 불교에서도 소금은 오래전부터 정화의 도구였습니다. 탁한 기운이 모이는 곳에 소금은 그것을 빨아들이고 공간을 새롭게 합니다. 풍수에서는 소금이 음기를 억제하고 재물의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미신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소금은 습기를 흡수합니다. 욕실처럼 습도가 높은 공간에서 소금은 공기 중의 습기를 끌어당깁니다. 공간의 습도가 낮아집니다. 공기의 질이 달라집니다. 눅눅하던 기운이 조금씩 거칩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징의 힘입니다. 욕실에 정화의 상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공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무렇게나 쓰고 나오던 공간이 신경 쓰이는 공간이 됩니다. 신경을 쓰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 기운이 바뀝니다. 태도 하나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현실을 만듭니다. 소금 한 그릇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 아무렇게나 두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첫째, 그릇은 흰색이나 투명한 것으로 하십시오. 화려하고 색이 강한 그릇은 기운을 분산시킵니다. 소금 본연의 정화 기운이 그릇의 기운에 눌리지 않도록 단순하고 맑은 그릇을 택하십시오. 둘째, 변기 옆이나 세면대 한편에 두십시오. 눈에 잘 띄되 물에 직접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버리면 그 기운도 함께 녹아 내려갑니다. 셋째, 18일 여름 시즌인 7월 18일을 기점으로 한 달에 한 번 교체하십시오. 소금은 공간의 탁한 기운을 흡수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묵은 소금을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흡수한 나쁜 기운이 다시 퍼질 수 있습니다. 넷째, 교체한 소금은 변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음기를 흡수한 것을 다시 배수구로 흘려보내면 역효과가 납니다. 스님이 오랜 세월 만나온 분들 중에 이 하나를 바꾸고 삶이 달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빚이 수천만 원이던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기울었고 가족관계도 틀어졌고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바꾸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했습니다. 욕실에 소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변기 뚜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소금만의 힘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공간이 달라지니 제가 달라졌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소금을 두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소금은 새어나가는 기운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방어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려면 세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공격적으로 기운을 모아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을 두셨다면 첫 번째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다고 해서 재물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금은 막는 힘입니다. 지키는 힘입니다. 이제는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욕실에 세 가지를 더하십시오. 첫 번째, 작은 식물 하나를 두십시오. 아이비, 산세베리아, 스파티필럼. 이 식물들은 욕실의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양기, 양해의 상징입니다. 음기가 강한 욕실에 생명이 있는 것을 두면 공간의 기운이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식물을 그냥 인테리어로 두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 그 식물을 보면서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나의 재물도 함께 자란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식물이 노랗게 시들어가는데도 그냥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더 나쁩니다. 죽어가는 것은 음기를 키웁니다. 생기를 잃은 식물은 공간의 기운도 함께 끌어내립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욕실의 기운을 살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거울을 매일 닦으십시오. 단순한 청결이 아닙니다. 거울은 나를 비추는 도구이기 이전의 공간의 기운을 반사하고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맑은 거울은 밝은 기운을 2배로 퍼뜨립니다. 물때에 낀 거울은 탁한 기운을 그 자리에 가두어 놓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한번 닦으십시오. 그리고 닦으면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맑아지고 나의 운도 맑아진다. 어색하셔도 됩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습관이 되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흐릿한 거울에 비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또렷이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하루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하루하루 쌓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 번째, 욕실에 좋은 향기를 더하십시오. 작은 디퓨저 하나, 천연 향초 하나, 혹은 간단한 입욕제 하나. 향기는 공간의 기운을 바꿉니다. 우리는 후각에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냄새는 감정을 직접 건드립니다.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공간에 오래 있으면 몸이 먼저 다칩니다. 마음이 위축됩니다. 생각이 좁아집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공간에서는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기회를 알아보는 눈도 열립니다. 닫힌 마음은 눈앞에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합니다. 열린 마음은 작은 가능성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욕실을 사용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샤워를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오늘 갚아야 할 돈을 생각합니다. 안 풀리는 일을 되냅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곱씹습니다. 그 걱정과 불안이 욕실의 기운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씻는 행위는 비우는 행위입니다. 물이 묵은 것을 씻어 내려가듯 마음의 무거운 것도 함께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쓰십시오.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의 걱정을 여기서 내려보낸다. 깨끗해진 몸으로 새로운 기운을 맞이한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욕실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됩니다. 소금, 식물, 거울, 향기,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진 욕실은 더 이상 기운이 새어나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재물을 지키고 끌어당기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욕실을 완벽하게 바꿔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것은 욕실 바깥의 우약입니다.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우약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실을 바꾸셨습니다. 소금도 두었고 식물도 두었고 거울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욕실을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오늘도 힘들겠다. 돈이 없네. 어차피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면 욕실에 무엇을 두어도 그 기운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공간이 사람을 바꾸지만 결국 사람이 공간을 유지합니다. 공간이 아무리 좋아져도 사는 사람의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기운은 다시 가라앉습니다. 스님이 오랜 세월 수많은 분들을 만나오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생각의 패턴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복이 없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어. 열심히 해봤자 결국 똑같아. 이 생각들이 쌓이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쌓이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쌓이면 현실이 됩니다. 욕실의 기운을 아무리 바꿔도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기운은 그 믿음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공간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간도 다시 흐트러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 없이 사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스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탐욕은 화를 부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과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돈이 안 될 사람이야. 이 생각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재물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흐릅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마음이 먼저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딱 30초입니다. 아침에 욕실 사용을 마치고 나오기 전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으로 되뇌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어색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3일, 7일, 한 달이 지나면 그 말이 자신의 믿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현실을 바꿉니다. 아침에 30초가 하루 전체의 기운을 세웁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한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빚이 있고 오랫동안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기울고 자식 문제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심신이 너무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새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욕실에 소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30초를 투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업 방식도, 사는 곳도, 하는 일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거래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소금이 빚을 갚은 것이 아닙니다. 30초가 거래처를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지니 행동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지니 주변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간과 마음이 함께 바뀔 때 비로소 기운이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욕실 하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욕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 전체의 기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실에서 지킨 기운이 집 안다른 공간에서 새어나가고 있다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욕실을 넘어서 집 전체의 기운을 바꾸는 세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곳을 함께 정돈했을 때 비로소 집 전체가 재물이 머무는 공간이 됩니다. 욕실을 바꾸셨다면 이제 눈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을 하나의 에너지 회로로 봅니다. 전기 회로와 같습니다. 어느 한 곳이 끊어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욕실에서 기운을 지켰지만 다른 공간에서 그 기운이 새어나가고 있다면 욕실에서 한 모든 노력이 반감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곳 반드시 함께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입니다. 기운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재물도 기회도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지금 당신의 현관은 어떻습니까? 신발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택배 박스가 며칠째 쌓여 있지 않습니까? 조명이 어두워서 들어오는 순간 기분이 가라앉지는 않습니까? 이런 현관에서는 들어오려는 기운이 입구에서 막힙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문 앞이 어지럽고 어두우면 발걸음이 멈춥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갑게 맞이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관은 항상 밝게 하십시오. 신발은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쓸모없는 물건은 두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현관 정면에 거울을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출근 전에 옷매무새를 확인하려고 혹은 공간이 넓어 보이라고. 하지만 현관 정면의 거울은 들어오는 기운을 반사해서 되돌려 보냅니다. 재물이 현관 앞에서 방향을 잃고 되돌아갑니다. 거울이 필요하다면 측면에 두십시오. 정면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꿔도 현관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침실은 하루의 기운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방비 상태로 있는 시간, 자는 시간 동안 침실의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실의 기운이 나쁘면 아무리 자도 피곤합니다. 몸이 충전되지 않으면 낮에 기회가 와도 잡을 힘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침실을 살펴보십시오. 침대 머리가 욕실 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욕실의 음기가 벽을 타고 직접 들어옵니다. 자는 동안 그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침대 방향을 바꾸십시오. 침실에 물건이 너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옷이 쌓여 있고 짐이 많고 바닥까지 어지럽습니다. 기운이 분산됩니다. 머리가 쉬지 못합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는 공간만큼은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십시오. 필요한 것만 두십시오. 단순한 공간에서 깊은 잠을 잡니다. 깊은 잠이 기운을 충전합니다. 충전된 기운이 다음날의 판단력을 세웁니다. 세 번째, 주방입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관장합니다. 불이 있는 공간입니다. 락, 양치, 가, 강한 파주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가족을 먹이는 곳입니다. 생명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의 상태가 집 전체의 재물운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주방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이 흐트러집니다. 건강이 흔들립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못하면 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사용 후 반드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특히 가스레인지 위를 항상 깨끗이 유지하십시오. 불의 기운이 오염되면 집 전체의 양기가 약해집니다. 불의 기운이 맑으면 그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가 집 안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싱크대 안에 설거지가 쌓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릇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 이것은 주방에서 음기를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 하십시오. 당장 힘드시다면 적어도 물에 담가 두십시오. 찌꺼기가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작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주방의 기운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현관에서 기운이 들어오고 주방에서 기운이 강화되고 침실에서 기운이 충전됩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기운이 지켜집니다. 이 네 공간이 모두 제 역할을 할 때 집 전체가 재물이 머무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도
마지막 하나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간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는데 왜 아직도 부족한 느낌이 드는가? 그 이유가 마지막 파트에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의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욕실을 바꾸는 법,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법, 집 전체의 기운을 정돈하는 법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이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또 감사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감사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풍수에서 기운은 더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기운은 풍요로운 곳으로 흐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미 있다는 인식입니다. 나는 이미 받고 있다는 마음입니다. 결핍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없다는 인식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입니다. 결핍의 마음으로 살면 기운은 결핍을 향해 흐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면 기운은 풍요를 향해 흐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심리학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동양 철학이 가르쳐온 기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빚이 있고 몸이 아프고 관계도 힘들고 무엇을 감사합니까? 스님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여쭤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까? 오늘 밥을 드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익숙함이 감사를 가립니다. 감사가 가려지면 결핍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딱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았다.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웃어줬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3가지가 하루하루 쌓이면 마음속에 이미 충분하다는 기반이 생깁니다. 그 기반 위에서 재물이 자라납니다. 불안과 결핍의 마음으로는 재물이 씨앗을 내리지 못합니다. 감사의 토양이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스님이 만난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성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온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사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충만해야 재물도 따라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욕실에 소금 한 그릇을 두십시오. 변기 뚜껑을 닫으십시오. 욕실 바닥에 물기를 닦으십시오. 조명을 밝게 하십시오. 다 쓴 용기는 바로 버리십시오. 거울을 매일 닦으십시오. 좋은 향기를 더하십시오. 작은 식물 하나를 두십시오. 현관을 밝고 정갈하게 유지하십시오. 침실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주방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30초를 투자하십시오. 매일 밤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이것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도 처음에는 작은 샘에서 시작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스님은 오랜 세월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욕실 하나를 바꾸는 것, 거울 앞에서 30초를 투자하는 것, 잠들기 전 감사 3가지를 떠올리는 것, 이것이 복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바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운이 먼저 흐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욕실부터 시작하십시오. 소금 한 그릇,
그것이 인생 역전의 첫 번째 계단입니다.